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은 한일전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갔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지면은 사실상 대회 탈락, 거의 탈락이거든요. 그쵸? 이제 2라운드 진출이 거의 확률이 희박해지는 경기였는데 투수 운영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곽도규 선수가 5회에 이사를 잘 잡아 놓은 이후에 볼넷을 주고 뭐 피안타를 주고 몸에 맞는 볼까지 주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오늘 지면 끝나는 경기다라고 봤을 때는 불펜에 뭐 조병현이라든지 뭐 저는 한화 이글스 팬이니까 그 상황에서 김서현 선수를 올리긴 조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 박영현이라든지 김태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좋은 투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점수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 또 유영찬 선수는 또 오늘 긴 이닝을 던지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굳이 박영현과 김태견을 끝까지 아껴뒀다가 결과적으로는 오늘 박영현 선수를 써먹지도 못했고 김태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뒤집히고 3대6 석점을 뒤진 8회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 선수들을 이렇게 아껴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마치 이 대회가 144경기로 이루어지는 리그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를 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라운드 진출 확률이 정말 희박해졌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겨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정말 조금 단기전을 운영하는 대회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국가대표를 그냥 국가대표만 맡고 있는 전임 감독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뭐 좌우놀이의 일환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 뭐 어쨌건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제구가 좋지 않은 선수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사실은 저는 뭐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김서현 선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뒤집힌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어요. 김서현 선수가 7회 2사에 등판을 했고요.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고 8회에도 올라와서 첫 타자 삼진 잡아서 이제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습니다. 일본 타자들도 김서현 선수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조합에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건 그 다음 타자에게 계속해서 볼을 던지면서 볼넷을 내주고 말았죠. 이후에 피안타, 뭐 피안타야 뭐 진짜 상대 타자가 워낙 잘 치더라고요. 김서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잘 받아 때려서 안타를 친 거라서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볼넷이 역시나 아쉬웠죠.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뭐 이거는 지금의 김서현에게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죠. 이 세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가 김서현 선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운드에서 꼭 껌을 씹고 던졌으면 좋겠다. 자신감 있어 보여요. 경기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면 뭐 한국 팀이 잘 싸웠지만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전력 차이가 느껴졌고 기본기의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일본이 야구를 도대체 왜 잘하냐? 이거는 마치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일반인들 뭐 여자분들도 축구를 즐기고 꼬마 아이들도 축구를 즐기잖아요. 또 대한민국이 게임 잘하고 스타크래프트 잘하고 롤 잘하고 이것과도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뭐 PC방 가서 어릴 때부터 이제 게임을 접하고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죠. 일본 역시 갑자원이라는 큰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가 야구부가 다 있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프로 선수를 꼭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야구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원이라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진짜 야구가 좋아서 학생 야구를 즐기는 선수층이 어마어마하게 풀이 넓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선수가 나올 확률이 정말 높은 거죠.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과 정말 몇 배의 양적인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 진짜 뭐 오토니 쇼헤이 같은 정말 미친 선수들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참 우리가 그나마 2006년, 2009년 WBC 때 종종 일본과 싸워서 이겼죠. 근데 야구라는 게 그래요. 10번 하면 뭐 한두 번은
더 약한 팀이 이길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초 엘리트 선수들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뭐 김태균 선수라든지 류현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종범이라든지 그때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대결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우승은 일본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그때 멤버들이 대단했던 것은 맞다. 지금은 뭐 우리도 정예 멤버가 아니고 대신 뭐 일본도 최정예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부럽다. 지난해 제가 오사카에 여행을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하철에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일본 야구 만화, 그 고교 야구 만화 주인공들 뭐 쿠니미 히로라든지 뭐 우리나라에는 4번 타자 왕종훈이라고 번역되었던 뭐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포스터에 붙여서 고시엔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가 있었던 거를 보고 참 여기는 이게 그냥 문화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선수들의 그런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본기가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게 바탕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국제대회에서 일본 투수들이 막 볼넷 남발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 거의 본 적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기의 차이고, 저는 특히나 5회부터 7회까지 일본의 마운드를 지켰던 스미다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점수도 그 선수에게 내기도 했고 한때 앞서가기는 했었지만, 이 투수는 우리 팀의 한화 이글스에 그리고 우리나라 좌완 투수들이 보고 배우면 정말 좋을 법한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안정감 있는 투구폼을 갖추고 있었고, 구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트볼도 150km 막 육박하는 공을 뿌렸고요. 우타자를 상대로는 약간 판볼성으로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좌타자 상대로는 브레이킹볼 섞어 던지는데 그것도 일정한 위치에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포수 무릎 쪽으로 던질 수 있는 그 브레이킹볼 제구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그런 게 이제 하체를 기반으로 한 아주 좋은 투구 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류현진 선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정감 있는 투구 폼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투수들은, 대한민국의 투수들은 물론 국가대표의 완장을 차고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히 한 수 두 수 아래의 모습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더 연구를 하고 좋은 선수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다 젊은 선수들이 나갔잖아요.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니까 뭐 선수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칭 스태프의 준비는 서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아쉬운 운영의 경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사뭇 뭐 재밌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1차전 대만전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이 뼈 아팠고, 사실은 뭐 불의의 일격이라는 표현도 웃긴 게, 제 생각에는 대만과 우리는 이제 기량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만의 투수들이 더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KBO 리그가 뭐 타고 투저인 것이 뭐 반발력 뭐 여러 가지 ABS전 뭐 다 있겠지만 투수들의 퀄리티 자체가 지금 세계 무대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저는 지금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쉽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졌는데 기분 좋을 리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뭐 다음 대회, 뭐 다음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WBC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그렇게 선수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